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인데요. 국제인권단체는 엘살바도르가 미국이 추방한 이민자를 수용하는 블랙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앙아메리카에 이 엘살바도르가 있구나. 뭐 수도가 산살바도르구나. 네, 이 정도만 우리가 외웠던 기억이 있어서 좀 낯설죠, 우리에게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덕분인지 요즘에 엘살바도르가 아주 자주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엘살바도르는 중미 지역에 있는 국가죠. 왼쪽에는 과테말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온두라스가 있습니다. 네. 수소는 산살바도르고요. 살바도르라는 거는 구세주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 뭐 크기가 작습니다. 국토 면적이 2만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 5분의 1 정도이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뭐 그 지역에서 조그만 섬나라 빼고 대륙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국가로 꼽힙니다. 인구도 약 6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렇군요. 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1821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841년에 공화국 체제가 출범했는데 정치적 혼란의 시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19세기 말부터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거의 뭐 100년 넘게 군사 독재 체제 여러 번의 이제 군사 독재 체제가 들어섰고 거기에 대한 이제 혼란이 극심했는데 그 와중에 1980년대에는 군사 정권하고 좌파 반군 게릴라 조직 간의 내전도 있었습니다. 내전은 1992년에 종식이 됐으니까 그때서야 겨우 나라가 좀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문제가 된 거는 범죄가 너무 만연했다라는 점이에요. 특히 많은 갱단들이 준동을 했는데 그 때문에 한때는 전 세계에서 살인율이 뭐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인데 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범죄율이 그렇게 낮아지는 않은 지금은 세계 1위의 살인율의 국가는 아니고 아무래도 이 부켈레 대통령의 범죄와 전쟁이 워낙 강력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범죄는 사실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부켈레 대통령은 1981년생으로 43살입니다. 상당히 젊죠. 그러네요. 특이한 거는 부모가 모두 팔레스타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워낙 그 엘살바도르에서 꽤 유명한 사업가로 오래 사업을 하셨는데 돈을 많이 버셨는데 원래는 가톨릭 신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사업가로 성공하신 이후에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고 아무래도 혈통을 좀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서 본인이 직접 모스크도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도 설립했는데 이게 그 4군데 정도를 새로 설립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엘살바도르 역사상 최초의 이슬람 모스크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세운 모스크에서 이제 이슬람 공동체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로 이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맘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또 가톨릭 신자로 계속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부켈레 종교는 뭐 공식적으로 자기가 뭘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이슬람과 가톨릭 모두 좀 호의적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2년에 당초에는 좌파 계열의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그전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사업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니까 불과 34살 때입니다. 수도 산살바도르의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2019년에 대선에 출마를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죠. 2024년에 재선에 도전을 해서 83% 득표율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살바도르의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랑 같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엘살바도르가 워낙 쿠데타 군사 정권의 상처가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독재 어떤 한 정권의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임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근데 지금 그럼에도 재선에 불구하고 부켈레는 무시하고 뭐 다시 이제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지금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대통령 임기도 5년에서 더 늘리려고 하는 헌법 개헌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부켈레가 지금 압도적인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 말씀하신 대로 범죄와의 전쟁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게 워낙 국민들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네. 이 뭐 비상사태도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무려 8만 명 이상의 용의자를 이제 체포해서 구금을 했습니다. 네. 이런 점이 인기의 비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재판과 뭐 이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잡는 유입이 거예요. 된다. 그러면 잡아두고 네. 잡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죄를 묻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서울 여의도의 절반 크기의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면적에다가 이 교도소 시설을 만들어서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을 수감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범죄율이 줄어든 게 최대 치적이고요. 네. 인접국들 뭐 파라과이, 온두라스 이런 데도 지금 범죄율이 꽤 높아서 이 부켈레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기도 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정책이 해외로 수출도 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인기를 얻고 있는 네. 상황이기는 한데 이 엘살바도르가 앞서서 이제 미국이 추방한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부켈레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지금 말씀해주신 네. 부분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부켈레는 이 범죄와 전쟁을 자신의 최대 치적, 자신의 브랜드로 네. 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불법 이민자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게 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공식적으로 이 미국이 추방한 뭐 불법 이민자 또는 범죄자를 엘살바도르가 수용하게 된 거는 두 나라가 이제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2월에 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엘살바도르를 방문해서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추방을 하고 있고 그걸 엘살바도르가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수용을 하고 있죠.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엘살바도르에 미국이 이제 불법 이민자라든지 범죄자 처리하는 문제를 아웃소싱한 네, 거라고 볼 그렇습니다. 수 있는데 엘살바도르 지금 범죄와 전쟁으로 거대한 감옥도 짓고 거기에 많이들 이제 네. 잡아 가둔다 하셨잖아요. 네네. 모자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인가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정말 수백 명의 다 옷도 발바가 벗겨가지고 속옷만 입힌 이 재소자들을 정말 빽빽하게 앉혀놓고 찍은 사진이 공개가 돼서 정말 전 세계를 충격을 왜 받게 만든 적이 있는데 그 네. 수용된 그 감옥의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엘살바도르 같은 그 작은 나라가 왜 거기에다가 이랬을까? 또 미국의 범죄자까지 네.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미국이 엘살바도르 보낸 그 뭐 불법 이민자 또는 범죄자가 약 260명에서 최대 30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 대가로 엘살바도르 정부에게 미국이 지불한 돈이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85억 달러를 지불을 했습니다. 85억 원. 네. 네. 85억 원을 예. 600만 달러 85억 원을 지불을 했는데 이 네. 액수는 지난 3월에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600만 달러를 보냈다 이렇게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푼돈이다. 그러면서 이 위험한 범죄자들을 우리가 미국 내에 수용해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비용과 위험을 생각하면은 그건 정말 적은 돈을 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용 인원 미국이 보내고 엘살바도르가 수용할 인원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은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 번째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분명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켈레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미국 이 언론들은 그동안 트럼프, 뭐 푸틴, 또 김정은 네. 이런 사람들 독재자들과의 브로맨스였는데 지금 최고의 지금 파트너는 부켈레다 부켈레군요.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인지 최근에 미국 정부가 엘살바도르의 여행 안정 등급을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높였어요. 원래 원래 막 그렇게 올려도 돼요?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등급은 우리나라, 일본, 아이슬란드 이런 급이에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도 1등급은 아니거든요. 영국, 프랑스보다 엘살바도르가 더 안전한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가? 어쨌든 좀 갸웃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로 보면은 부켈레는 분명히 이제 트럼프 미국 지금 현재 정부하고 손을 잡음으로써 많은 정치적 또는 어떤 국제적인 자국의 이미지를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무부가 그렇게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또 막상 자국 엘살바도르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 공무원들한테는 네. 낮에는 좀 돌아다녀도 밤에는 나가지 말라. 이렇게 조심하라고 좀. 조심하라고 또 했더라고요. 참. 이거는 뭐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데 엘살바도르로서는 입장에서는 이미 꽤 많은 효과를 그러니까요. 얻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쁠 게 듭니다. 없겠는데요. 네. 근데 도대체 어떤 대화가 오갔길래 무슨 브로맨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까요? 그 백악관에서 열렸던 정상회담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입안의 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말만. 쏟아냈다고 하죠. 네. 이런 얘기했다 그래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성 언론과 사이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부켈레 대통령이 아니 지금 불법 이민자들을 다 이제 추방하고 그런 정책으로 불법 이민이 95%가 감소했다던데 왜 이런 수치는 미국 언론들에 나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쏙 들었겠는데요. 쏙든 얘기를 네.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양성 폐지를 하려고 네, 많이 노력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부켈레 대통령이 우리는 여성 장관들이 많지만 절대로 다양성에 를 근거로 배려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한박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미국 정부가 지금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사람이 뭐 260명, 뭐 최대 네, 300명 이렇게 아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일까요? 이 근거는 미국 당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초국적 갱단의 조직원이다. 그래서 추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다수는 베네수엘라인이고요. 또 일부는 엘살바도르인이라고 합니다. 뭐 네. 국적은 조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데 문제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중에 4분의 3 대부분이죠. 약 4분의 1만 빼고 4분의 3은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범죄 활동을 벌린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켈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라는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은 엘살바도르 출신입니다. 미국에 들어왔을 땐 불법으로 입국한 것 같아요. 2011년이었다는데 네. 그 이유는 엘살바도르 갱단들에게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여러 협박 때문에 피해서 미국에 불법을 이민을 했고 네. 들어와서는 망명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합법 근거가 있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쭉 합법적으로 최근까지 미국에서 거주를 했어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합법적인 거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 이민자 추방 작전을 벌였는데 네. 이 가르시아가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 갱단의 조직원이다라고 하면서 체포를 했습니다. 경찰 당국이. 그러면서 사흘 만에 엘살바도르로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는 거는 엘살바도르에서 아주 악명 높은 교도소인 세코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도소 시설에 네. 지금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이 나는 아무런 그런 관련이 없다. 네. 난 여기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뭐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소송을 냈고 지방법원이 이거를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그 재판 과정에서 미국 국토안보부가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다라고 인정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최근에는 이 지금 가르시아 건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네.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시 그렇죠. 재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라라고 정부의 명령을 내리는 판결을 내렸는데 네. 정부는 이미 엘살바도르에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엘살바도르가 다시 미국으로 보내려면 그건 엘살바도르의 주권의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 관여할 얘기하면 안 수 되죠.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버티고 있죠. 아니 깽단의 협박을 피해서 갔다니까요. 애초에 처음이. 근데 네. 조직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세코트가 어떤 곳인가요? 세코트는 원래 명칭은 네. 테러범 구금 센터라고 해요. 근데 이건 이름도 무시무시하네요. 예,
그렇죠. 그 스페인 그냥 약어로 해가지고 네. 이제 발음이 세코트라고 불리는데 수도 산살바도르 남동쪽으로 약 72km 떨어진 지역에 거대한 이제 이 거의 벌판 같은데 이 시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대 4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이런데 지금 부켈레 대통령은 이 교도소를 지금도 거대한데 2배로 더 늘려서 자국은 물론이고 미국이 계속 보내게 될 뭐 불법 이민자, 범죄자들을 수용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부켈레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폭력 행위를 하면 그 다른 사람들도 세코트에 다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시설이 물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범죄자도 수용되어 있지만 네.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그렇겠죠. 또 인권 개념 자체가 네.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 사진 얘기를 했지만 네, 네. 뭐 이 수감자들은 면회나 또는 변호사 접근도 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이 가르시아만 최근에 미국의 그 국회의원이 직접 민주당 소속 의원이 찾아가서 뭐 접견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면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인권감시가 휴먼 라이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제2의 관타나모 수용소다. 네, 네. 트럼프와 부켈레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제2의 관타나모 수용소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뭐 지금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브레코이 되고 있다 네. 얘기하고 있죠. 자, 최근에 연방 대법원에서 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소개해 주시면. 예, 연방 정부가 지금 이렇게 추방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외래 적성국 국립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네. 이 법은 제정된 지 200년이 넘은 건데 전시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게 적용된 예는 독립전쟁 이후 뭐 영국 캐나다하고 전쟁할 때랑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딱 3번만 있는데 이걸 지금 지금이 전시 상황이다라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가 이거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방 대법원이 네. 대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거를 적용하지 말라라고 판결을 하긴 네, 했습니다. 네. 지금 좀 갈등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법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계속 비난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사법부의 갈등은 더 악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엘의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